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홍남이고 얼굴 이름은 이렇게 씁니다. 저 일은 수화통역사입니다. 처음 이제 수화를 배웠을 때가 1994년. 1994년 때 이제 수화 기초반, 뭐 기영린, 디글리엘, 뭐 아야, 열을 배울 99년도에 민간 수화 통역사 자격증을 땄어요. 3기로 합격을 하고 2006년도 때 공인 수화 통역사 자격증은 이제 그때 1기로 합격을 99년도에 수화 통역사 자격증을 이제 따서 지금까지 쭉 왔으니까 이제 20년이 좀 넘었죠, 조금. 최근에 저 이제 회사 설립을 한 이유는 저희 이제 20년 정도 되니까 후배 통역사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싶고 저랑 같은 나이의 수화 통역사들이 많이 없어요. 처음에 이제 배울 때는 나이도 비슷하거나 나이가 뭐 이렇게 차이 거의 비슷한 수화 통역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이 줄기도 하고 과거에는 수화 통역으로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직업도 많이 바꾸고 그랬어요. 회사를 세운 거는 이제 제 회사를 통해서 이제 후배 수화 통역사들이 수화 통역 일을 이제 원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배고프지 않고 돈도 좀 벌고 알맞게 좀 생활해서 그 길로 쭉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후배 수화 통역사들한테는 수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수화를 이제 배우는 사람들은 수화 교육,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비슷하게 수화 통역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서로 나누고 이제 앞으로 수화 통역과 관련해서 농인과 또 수화 통역사들이 서로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생각해보자, 그런 목적으로 이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회사 이름 잘함, 그러니까 수화를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JH 잘함, 뭐 또는 뭐 잘함 잘 모르겠어요. 아직 만들지 못했는데 저희 회사 이름은 공인 수어 통번역 잘함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좀 길죠. 그래서 이제 이 잘함의 의미는 뭐냐면 글자로 쓰면 잘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발음대로 들어가면 자람이에요. 자람.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잘하기 위해서 잘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그런 회사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오래 고민해가지고 최근에는 수화 교육이 좀 많이 있고 공연, 뭐 예술과 관련된 통역을 이제 의뢰가 조금 많이 있어서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수화 통역사가 된 동기는 제가 고등학교를 이렇게 들어갔어요. 왜냐면 저희 집이 남자 중심 집이어서 딸은 공부만 그게 되게 심했어요. 남자 중심이어서 여자는 중학교 졸업하거나 아니면 이제 과거에는 뭐 상업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제 바로 취업하는 그런 학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졸업해서 은행에 들어가면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면 인생 성공.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정말 힘들었어요. 부모님하고 이제 오빠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대학을 목표로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죠. 대학 시험 볼 때 특수교육과를 시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특수교육이 뭐지? 잘 모르고 교육 중에서 특수하기 때문에 교육과보다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장애인 관련된 과인지 모르고 교육과 중에서 더 좋은 과가 특수 교육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런 공부에 대한 정보도 없고 혼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상담도 많이 없고 특수 교육과를 썼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특수 교육과가 뭐지? 그때 이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그 특수 교육과가 이름대로면 정말 좋은 과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정말 특별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제 시험에 딱 떨어지고 이게 과지 뭔지 정보를 한 번도 이렇게 찾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나 잘할 때는 인터넷도 없고 저희 정보는 오로지 책으로 다 찾아야 될 때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특수교육이라는 거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읽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수화는 몰랐어요. 수화가 이게 뭐지? 이게 수화?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특수교육 책을 이렇게 볼 때 뭐 농인들을 위해서 뭐 수화 이게 손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손으로 생각이나 뭐 자기 뭐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는 이제 모르고 수화가 있다. 그 수화라는 단어가 있는 건 알았는데 이게 이거랑은 연결이 안 된 거지. 근데 친구가 그때 같이 청음회관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갔는데 저는 장애인을 만나러 갔는데 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걸어 다니잖아. 그러니까 내 입장을 봤을 때는 장애가 하나도 없는데 왜 복지관이야?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거기서 수화를 배워볼 거냐 제안해서 네 이렇게 수화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농인 겉으로 봤을 때 장애인이란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인은 내 머릿속에 장애 범죄 들어가지가 않는 거야.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하신 그런 분들만 장애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화를 배웠고 농인을 만났는데도 농인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내가 마치 이제 영어나 다른 나라 말 배우는 거랑 똑같이 대화할 때 좀 불편 느낌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 농인을 보면서 장애인이다라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수화를 배웠을 때 수화가 언어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언어가 서로 다르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수화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수화 통역이 이 전문적인 내 직업, 활동, 직업, 내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봉사하기보다는 전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좀 수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퀴어 문화 축제 했을 때 제가 수화 통역을 한 3년 정도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퀴어 축제에 누가 와? 농인 누가 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행사 의뢰가 들어온 거니까 수화 통역 이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수화 통역을 하는데 통역 끝나고 난 후에 농인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수고 많다고 정말 잘 봤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그게 좀 놀라웠어요. 농인들 중에서도 이 퀴어의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나 그걸 지지하는 그런 분들은 또 일부잖아요. 농인이 전체 중에서 아주 일부인데 거기서 또 일부잖아요. 이런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제 수화를 지원해야 하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면서 농인이 올 것 같지 않은, 농인이 참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행사나 통역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통역을 준비하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항상 어느 곳에서나 농인은 있고 농인이 수화를 볼 수 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화와 관련해 좀 더 경각심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베리어 프리 이제 BM 수어 통역이죠. 뭐 연극이나 뭐 뮤지컬 그런 공연에서 수화 통역을 예전에는 뭐 수화 통역 부탁합니다 하고 대본 시나리오 이렇게 주시면 그거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거 뭐 그냥 연습해서 수화 통역을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공연하는 내용과 제가 이 시나리오 내용을 보고 이해해서 바꾼 수화 통역하고 이렇게 잠깐 안 맞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연은 이게 상황이라는 거, 그 장면이라는 게 있는데 대본 시나리오만 보고
번역을 했을 때는 이 공간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연극 용어랑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랑 이게 의미가 다른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연극에 관련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 용어들로 수어를 번역을 했을 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야. 이걸 맞춰봤을 때 내가 수어를 잘못 통역하고 있구나. 또 연출님이나 이 극의 의도하고는 다른 그런 수화 통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딱 느껴졌을 때 너무 창피했어. 이 연출님한테 해서 뭐 언제부터 같이 뭐 연습을 해야 되고요. 내용은 또 분석하기 위해서 만나서 조율해야 되고요. 뭐 리허설이나 뭐 연습하는 그런 과정도 같이 참여해야 되고 돈이 너무 작고 시간이 또 너무 많이 필요하고 공연 통역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죠 2명, 3명, 4명까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조율과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좋은 공연을 수화 통역할 때 그러니까 감독이나 연출님이 이 목적하는 방향이나 이 내용의 이해나 이런 것들이 수화 통역에서 잘못되면 농인 관객들이 와서 이 연출님이 원하는 것에 방향에 맞게 이해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같이 회의하고 연습에 참여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걸 많이 얘기했고 그 연출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많이 공감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도 극단도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시잖아요. 배우들에게 공연 연기에 따른 비용을 주는 것도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수화통역사에게 돈을 준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지. 이걸 통해서 제안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한 통역비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거든요. 서로 이제 잘 이렇게 조정해서 금액을 줄이고 또 이제 알맞게 정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수화 통역사나 화면 해설, 영상 해설 하시는 또는 자막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좀 예산 배정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이 수화 통역사 입장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연 이 개 쪽에서의 그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의 수고에 맞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일이 너무 재밌어요. 내가 안 하면 병 나겠구나 라는 생각? 저는 그냥 일이라기보다는 너무 재밌는 놀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농인들하고 시간을 이렇게 같이 보낼 때 너무 재밌어. 수화 유희 이런 거 많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수화라는 언어가 음성 언어처럼 감추기 쉽지가 않아요. 겉으로 다 드러나 보이는 언어라서 솔직하고 그리고 담백하다 그래야 되나? 저한테 되게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시청학장애인 예전에 이제 이름은 손잡다. 그래서 손잡다. 예전에 이제 그 자조 모임 이름이었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한국 시청각 장애인 협회. 뭐 공식 등록은 아직이지만 민간으로 등록을 했어요. 거기 지금 이사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시청각 장애인 통역의 방식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촉수화 있고 그리고 이제 점화. 손가락에다가 이제 점자를 이렇게 찍는 이런 점화가 있고 저시력인 눈이 잘 이제 안 보이시는 저시력인 경우에는 타이핑을 통해서 문자를 크게 해서 보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소리를 점자로 변환하는 거 있으니까 그래서 점자가 가능한 시청각 장애인은 이제 점자로도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시청각 중복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통역을 해야 되는 그게 정말 많이 필요하고 통역을 지원하는 방식이 뭐 수화만 뭐 문자만 이런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같이 함께 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시청각 중복 장애인이 한 명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제 3명은 가야 돼요. 한 명은 이제 활동 지원해서 같이 이동할 때, 또 한 분 이제 수화 통역. 근데 번갈아 가면서 수화 통역을 이렇게 촉수화를 하든 뭐 문자를 하든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3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 그런 방식으로 통역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시청각 중복 장애인 관련된 그런 통역을 할 때 느꼈던 건 뭐였냐면
정말 말 그대로 시청각 중복장애는 통역만 해서는 안 돼요. 활동 지원인의 역할과 통역의 역할이 두 개가 약간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각각 중복된 장애의 특성에 맞게끔 지원이 될 필요가 있거든요. 뭐 걸을 때 뭐 습성이라든가 내지는 이분의 성향인지 적극적인 성향이신 이런 것들도 간파를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시청각 중복장애인은 활동 지원과 통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통역사가 전담으로 붙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었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통역이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조금 제도적으로 잘 정비가 돼서 시청각 중복장애인을 위한 그런 통역 소통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수화와 문자와 화면 해설 이런 소통 체계, 소통 시스템을 통합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 회사가 앞으로 나갈 방향도 약간 그런 의사소통과 관련된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업체들과 함께 MOU를 해서 이렇게 약간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정보망 그런 것들을 운용하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시청각 중복장애인한테는 정말 그런 종합적인 의사소통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영화가 됐든 뭐 공연이 됐든 연극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시청각 중복장애인들에게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올해는 만들고 싶다. 그거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니라 저의 목표, 약간 목표. 통역하는 곳에서 속기사분들이 이렇게 오시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인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독자 운영 체계가 아니라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이어서 이게 조합원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조합원들을 통해서 어떤 의견 결정이 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민주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가입하고 싶었어요. 아, 여기 너무 좋다. 그 홈페이지도 마음에 들었어. 노란색으로 이렇게 딱 아주 심플하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것도 보고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소통이 흐르는 밤. 항상 소통이 흐르는 밤이죠. 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이, 농철문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정말 너무 다양한 그런 어떤 성과들을 발표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보고 공감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농사회가 되게 밝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렇게 전환시킨 게 이 AUD의 소통 흐르는 밤이 아니었나.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인. 저는 나중에 정말 자연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억압되거나 조직화된 그런 것을 좀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생긴 대로 살아요. 생긴 대로. 그러니까 저를 좀 막 이렇게 고치고 막 예쁘게 보이고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멋있게 보이는 느낌은 없대요. 내 고집도 강하고, 그리고 내 생각도 조금 확실한 편이고, 어떠한 것에 나를 이렇게 막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네, 사람은 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에 맞게끔 살아야 병이 나지 않는다. 자연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저는 수화 통역사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면 또 그 인생을 사는 거고, 또 제가 뭐 이제 여행을 너무 좋아하니까 여행을 막 하는 그런 생활을 할 때는 또 이제 여행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가족의 안에 들어왔을 때는 가족 안에서의 이제 동생,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그냥 나야. 이런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같이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말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읽었던 책 중 유한진이란 그 작가의 지교를 꿈꾸며라는 그 수필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속이는 웃음보다 속아주는 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속임을 당하고 뭔가 뺏기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막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좀 더 그래 뭐 속아주지 뭐 좀 맞아주지 뭐 뺏기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살아가는 그 삶이 좀 더 빡빡해지지 않고 누구하고 경쟁하지 않게 되고 좀 더 생각을 열고 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쟁을 부추기거나 또는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뺏어가거나 또는 나는 이러한데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너무 막 애쓰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틀렸어 고쳐 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나 본성이 사실 쉽게 바뀌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그냥 그들은 그들대로 두지만 저는 거리를 좀 둬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저는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내 수화 통역을 할 때도 또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또 어떤 단체나 어떤 곳에 내가 있을 때 들어갈 때도 늘 항상 그렇게 속아줄 수 있어야 된다. 속아줄 수 있는 좀 마음, 아량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물론 저는 수화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내가 수화 통역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맞다, 틀리다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니까 또는 수화 통역을 해야 되는 통역사니까 전문가니까. 그치만 수화라는 것 자체는 되게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거 관계없이 많은 수화의 형태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해서 돼서 수화라는 이것이 그냥 죽어있는 언어, 죽은 언어가 되지 않고 어떻게든 이런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언어가 돼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어에 관심을 갖고 저하고 같은 수화 통역사로서 함께 일을 해 나가는 동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바예요. 네.